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동안에는 국민의힘이 너무 못했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자체가 대고 말로 하면 쪽팔리는 거야. 이 보수는 보수인데 국민의힘을 하는 짓거리들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수구. 우리가 양당 체제의 변화가 없으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봤잖아요. 네. 그리고 팔찌론법은 대통령 중심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놓쳤던 게 입법부에 독재가 들어오면 이거는 통제하는 구도를 못 짜놨어요. 그래서 윤석열 김문수 후보하고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하고의 딱 다른 부분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되 개헌을 하겠다는 걸 명확하게 했고 네. 한덕수 후보는 연정을 얘기하고 그 주변의 사람 내각제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둘이 자체가 서로 구도가 달라요. 국가 운영 구도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단일화가 한다 하면 그것도 웃긴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국민의힘이 더 낮은 자세로 김문수 후보는 뭐 높은 자세 하락해도 생긴 것도 그렇고 이력도 그렇고 뭐 폼 잡고 이러지는 못해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소위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왜 이게요. 그래도 대통령을 했던 분이 35세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또한 할 짓이 아니거든.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좀 정리가 빨리 되면 될수록 따라가는 속도가 되게 빠를 거다. 그래서 원래 시합은 축구할 때요. 1대0에 지고 있을 때 1대1 만들 때가까지가 굉장히 힘들어도 1대1 만들고 나면요. 2대1은 그냥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상식적인 국민들이 비상식의 이재명의 민주당을 깨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2030들의 선거 반란이 일어난다 이런 좀 확신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네. 지금 2030 분위기가 만만찮아요. 그렇죠. 이게요. 그 전에 보수 정당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2030들의 관심도가 되게 높아져요. 네, 그러면서 이게 2030의 캐치프레이즈는 저스티스,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는 상황이라서 이번 대선이 18일 뭐 다음 돌아오는 일요일 날 그 1차 토론 전에 네. 어느 정도 윤곽이 조금 잡힌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보름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이 엎치락뒤치락이 굉장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스스로 자성하기가 스스로 이렇게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저 사람들은 이미 많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제 이 자유파 지지자들이 네. 제대로 잘 해 나가시면은 뭐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저는 그 유세를 물론 제가 직접 가지는 않지만 화면을 봐서 보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 저 유세하는데 사람이 너무 작더라고. 그래요? 영남이라도 옛날에는 영남이라도 기본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너무 작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이겼다고 사람을 안 모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시각적으로도 봐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 김문수 후보의 이 고난의 시간이 국민들을 더 똘똘 뭉치게 했고 그래서 그런 이 프레임으로 가면은 저는 김문수 후보가 어렵지만은 네. 승리할 수 있는 기회는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어찌됐든 시간이 좀 짧더라도 그리고 뭐 주말 사이 그런 후보 교체라는 좀 언짢은 일이 있었어도 당 지도부의 잘못을 지금 단기간 내 김문수 후보가 잘 정리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될 것이다. 대구의 이렇게 서문시장하고 정리하면 부산 될까요? 자갈시장 원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오늘 울산의 신정시장에 사람들 모인 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야, 이거는 그냥 상황이 아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들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 데 대한 위기감을 국민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거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지
뭐 이제 시간 다 돼가니까 좀 마무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충분합니다. 네. 2023년 9월 달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죠. 그때 저는 뭐 대표 수박으로서 네.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 가지고 뭐 발품을 좀 팔았는데 그때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 22년 대선에서 맞붙었던 사람이 한쪽에 내려놓고 그러면 당신 열심히 잘하시오 하지 않고 그냥 막 바로 대표가 돼가지고 막 붙어가지고 방탄을 하고 계속 수사를 하고 그 중에 민생은 실종되고 대치 상태, 교착 상태가 2년째 계속 갔어요. 이래가지고는 이건 뭐 나라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겠다. 그러면 어느 한쪽은 좀 비켜줘야 이게 앞으로 나가는데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저 어떻게 방법이 없고 자꾸 사당화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이 사당화 거기다 개딸들을 동원해 가지고 저격하고 뭐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모든 건 방탄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이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물론 뭐 대표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대통령 임기하고 다른 거니까 소프트한 임기밖에 없는 이재명 대표를 물려야 민주당이 맨정신으로 돌아오고 민주당이 맨정신으로 돌아와서 국익을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하고 국민을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이 처음에 와자라놓고 하다가도 그냥 계속 옛날 하던 대로 하면은 완전히 이게 차이가 날 거니까 같이 잘하려고 할 거다. 그러면 내가 못해도 전마가 더 못하니까 난 괜찮아. 자꾸 나보고 그러지 말고 쟤들 보세요. 쟤들 더 못하잖아요. 평생을 그래 살아오다가 한쪽이 갑자기 정신 차리고 잘하면은 잘하기 경쟁이 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으로 그때 했는데 그때 유청훈 판사인가 뭔가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고 그때부터 고르면 살이 되지 않는다 그러고 총알 한 방이 남아있으면 널 쏴주겠다 그러고 그때부터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사당화 이러면 안 된다. 물러나라. 그 중립적인 비대위 두루차 라는 얘기를 석 달 동안 하다가 도저히 안 되고 고쳐줄 수 없다 해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동안에 저 민주당은 옛날에 알고 있던 민주당이 아니고 저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저 1인 사당이 됐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말로는 보복 안 한다 뭐 어떤 소리를 해도 옛날에 그 비명 학살 시켰던 거 그거 처음에 매불쇼가 나가지고는 그 뭐 시스템이 해가지고 당원들이 그때 저 의원 평가하는데 당원들이 알아가지고 다 날렸고 그거 안 날라간 거 7명만 내가 날렸다고. 근데 검찰하고 내통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난리가 났는데 얼마 전에 정규제 주피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당에 이제 극자는 없습니다. 작년 공천할 때 극자 다 날렸고요. 나머지 남은 7명만 또 제가 처리했습니다. 극자야. 어쨌든 간에 말을 바꿔가면서 그 날린 거를 정당화시켜요. 그러니까 보복 안 한다니까 진짜 보복 안 하는 줄 아는데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극화 정치 양극화가 되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좌냐 우냐 가지고 뭐 저 통혼도 사돈도 안 맺을 정도로 이렇게 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2017년도에 촛불연대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대표님이 싫어하시겠지만 어쨌든 국회의원 234명이 그때 동의를 했었고 헌법재판소 8대 빵이었고 국민 여론의 75%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제 세력이 연합을 해가지고 다당제를 드리고 다원적 민주주의 속에서 다양한 연합 정치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태동됐어요. 그때도 1987 체제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2017로 나아가자. 근데 그때 날 뽑은 사람도 뽑지 않은 사람도 모두 우리 국민이고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이 갑자기 뭐 들고 나왔습니까? 적폐청산. 그렇죠. 그 문재인 적폐 대 반적폐의 싸움을 걸은 거예요. 그러면서 3년 4년을 갖다 그래 하면서 2,000명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그 옛날 같으면 사활을 몇 년 내내 한 거예요. 사활을 그 도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빠다닥 하면서 아이고 저거하고는 같이 뭐 한다. 그래가지고 완전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요번 12월 3일 계엄 이후에 개헌하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재명 후보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그 이외에도 틈나는 대로 내란 세력들 아직 남아 있다. 그렇죠. 저거 발본색원해야 된다. 사법 쿠데타도 그 일환입니다. 그 일환이에요. 거기에 동조하는 판사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재명이 대선에 승리하고 대통령이 되면은 당장 뭐가 된다? 내란 종식 프레임이 들어갑니다. 내란 세력 척결이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하내동자라고 이제 딱 갈라가지고 A급, B급, C급으로 해서 이거 내내 할 거예요. 각 부처에 있다. 뭐 지금 숨어 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그래도 보기는 선량하게 보이잖아요.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직접 나서가지고 뭐 칼춤 출 것 같지는 않잖아요. 이재명 후보 만약 아직도 이제 내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왜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을 해야 된다고요. 이제 그럼 어떤 세상이 될 건지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을 손에 틀어지고 거기다 헌재까지 틀어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거는 눈에 보이는 오래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세상을 진짜 원하시냐 이거야. 제가 사실은 국회 이제 12년 하면서 네. 지금의 민주당 옛날 민주당 쪽 사람들하고 대화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뭐 골치 아픈 일을 공무원 연금 개혁했죠. 세월호 특위했죠. 그다음에 제가 초선 때 노동 개혁했죠.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바라는 민주당은 그때 민주당으로 돌아가라. 왜냐면 그때는 스스로가 자정 능력이 있었어요. 자정 능력이.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실험해서는 안 되는 1인 독재의 시대를 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이후에 했던 행태들을 보면은 이거는 걱정이 아니고 그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 국민들이 저항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으로 다 해버리기 때문에 저항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돼. 그러면 또 이제 2017년식으로 저항을 할 거냐? 뭐 저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5년 내내 문재인 대통령 저가 싸우고 뭐 계속 싸웠어요. 왜? 그분도 적폐청산하는 명분으로 아까 말한 사화식으로 막 나가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 이거는 뭐 그냥 이거는 그냥 조원진이는 죽을 때까지 싸우다 죽겠구나라는 생각밖에 못 하는데 네. 제발 저하고 안 친하다 했어. 제발 그 단계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뭐 공약 문제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공약을 안에 들여다보면은 성장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장이라기한데 규제를 더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동법을 개정해가지고 노란봉투법을 만드는데 어떻게 기업이 삽니까? 그렇네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AI를 제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에 걸 쫙 보면은 포퓰리즘 정책이 지역 화폐부터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돈 막 쓰고 규제 막 만들어내는데 성장을 한대. 그럼 성장은 기업이 돌아가야지 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공약 보면서 제가 너무 웃기잖아요. 이거 뭐 성장한다 하는데 중도 성장, 중도 확장 성장 간다는데 그래서 이제 뭐 국민들이 이거 뭐 10대 공약 보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 드리면은 이제 더 속으면 안 된다. 요까지 속고 이제 더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